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13일, 또 둘째 주가 지나가네요. 엄청 빠른 것 같고, 둘째 주, 이제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앞서서 시간에 대해서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테마, 그런 것도 없고, 오늘 결국 중요한 건 일단 CPI입니다. CPI를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CPI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그 CPI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리고 그거에서 이제 좀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측치가 6.5네요 지금. 그래서 6.5 전후로 피크 찍고서 CPI가 계속 상당히 빠르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0.5, 그 다음에 여기서 0.6,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예측이 6.5, 그래서 이전에서 또 0.6 차인데, 요거보다 조금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면은 당연히 저는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애초에 일단 낮게 나오는 걸 원하죠. 왜? 인플레, 이 CPI가 빨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던가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나. 왜? 연준에서 애초에 인플레 저 수치에 대해서 한 2%대 내려가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이제 계속 올려놓고 금리를 높이 올리고 길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전략을 계속 내세웠죠. 그리고 사실상 그게 일단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금리 인상 여파로 갔다가 이제 1년 동안 누적이 되다가 이제 그 수치가 갑작스럽게 부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중국 증시 개방부터 해가지고 강달러에 대해서도 좀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들이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잡히는지, 여하튼 CPI 수치가 좀 잘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도 좀 좋게 나오나.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안 좋게 나왔을 때 우리 예측치보다 예측치랑 부합하거나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증시가 높은 확률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좋게 나오면 지수는 당연히 무난할 거고, 안 좋게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이쪽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해두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왜? 무난하게 나오면은 시장이 무난하게 흘러갈 거니까 그거는 벌써부터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대신에 우리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미 증시에서 반응이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개인 생각인데,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6.6이 나오든 6.7이 나오든 한 6.7 그 전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하루 이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미증시가 밀려도 슬쩍 좀 밑골이 달면서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 지수 또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2월 FOMC까지는 저는 이 CPI가 진짜 극악으로 갔다가 7%대 아니면 6.9, 시장에서 정말 경악할 정도로 와 이번에 왜 이렇게 안 잡혔지? 그 정도 폭만 아니면은 일단 지금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급 상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빠지기는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외국인 수급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실적 시즌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미리 좀 매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이랑 엮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삼전이랑 LG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 안 좋았죠. 사실상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안 좋았는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축으로.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그 뒤에 무조건 치고 간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더 뒤에 긍정적인 모습, 이쪽 상승 아니면 최소한 횡보, 이런 식으로 갖다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CPI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저런 짜잘한 뉴스가 있기는 해요. 뉴스가 있기는 한데, 그게 사실상 좀 메인으로 볼만한 이런 이슈거리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짜잘짜잘한 뉴스들 진짜 넣으려면은 한 5개, 10개 다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 배제하고서 시장을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새로운 뉴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밤중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오늘 내일 그냥 지금 이제 영상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넘어가시고 주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좀 좋은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 미리미리 좀 컨택해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시간 날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 주간 일정 CPI 이거 오늘 밤인데 잘 나오길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
CPI는 요번 것도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흐름 추세, 그 다음에 이제 CPI 그 계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는 열어봐야 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애초 계획보다 많은 17,000명 감원, 업계 최대,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블랙록도 500명, 구글 계열사도 구조조정 동참, 이런 글로벌 기업들 구조조정부터 해가지고, 좀 인원 감축, 이런 흐름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뭐가 됐든 대기업들은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거,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좀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뭐 어느 정도로 부각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대기업들에서 준비를 한다는 거는 우습게 볼 부분은 아니죠. 분명히 얘네들이 내부 데이터라던가 뭐 아니면은 내부에 부서가 있을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좀 예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재무 좀 조절을 해야 된다. 그걸 토대로 갖다가 구조 조정이 나오거나 하는 거일 텐데 일단 대기업들에서는 증시가 아니라 경제를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게 사실상 뭐 당연하죠. 이번 연도는 금리 이제 5%대에서 미국 기준금리는 5%대에서 1년 정도 요번 연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춘절부터 해가지고 또 다음 주가 벌써 또 설날이네요. 서울 올 때마다 조카들 또 뭐 사줘야 되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또 설날이 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치료제 품귀 중국 뭐 화이자 뭐 비대면 진료 코로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복 소비도 사실상 지금 시황에서는 특별하게 큰 뉴스는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보복 소비는 계속 생각을 해둬야죠. 코로나 같은 이슈 혹은 뭐 이런 뭐 확진자 증가 등으로 갖다가 보복 소비가 눌리는 거는 좀 기회로 볼 수 있다. 왜? 이번 연도 핵심은 중국의 경제 회복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아니라 그 좀 마이너스 된 거에서 회복하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 시황에 대해서 좀 버텨주고 하는 거. 그래서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가 좀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다 열어 제껴야 돼요, 얘네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3연임도 끝났고 얘네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거치적거리는 부분들을 다 치웠습니다. 이번에 뭐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보복으로 입국 제한에 이제 보복, 한국인 단기 비자 중단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길어질 부분은 아니고 우리는 좀 생각할 거는 결국에는 중국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좀 소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돌아오나. 그다음 우리나라도 이제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 가능하다. 그래서 보복 소비 애들은 이제 수급 관련 주들도 있고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한 번씩 뭐 특히 화장품 여기들 움직임이 계속 좋죠. 이런 구간에서 버티고 꾸역꾸역 하면서 이런 것도 좀 트라이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좀 횡보하는 그런 캐릭들이 많습니다. 일정 구간에서 버티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뭐 지수랑 보복 소비 해제 이런 거에 같이 움직이나. 자, 그 다음에 이제 14일에는 미중 갈등 이런 게 좀 이어질 수 있다. 플러스 14일부터는 사실 아랍에미리트 방문까지 이렇게 있는데 메인 이슈들은 결국 지금 고정시킬 건 똑같아요. 로봇부터 해가지고 뭐 아랍에미리트 중동 뭐 네옴시티 요거 엮여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이제 챗봇 이런 것들 강했던 섹터들 그냥 위주로 보면 되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별 뉴스는 없지만 별 뉴스가 없어도 그래도 그 이전에 강했던 시장에서 꽤 탄탄한 나쁘지 않은데 이런 테마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순환매 아니면은 이제 오늘처럼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장이 열리면은 뭔가 이슈거리라도 하나씩 던져주기는 해요. 그래도 물론 이제 메인 매매하기 편한 거는 그런 메인 테마들에서 뉴스 또 붙이면서 움직일 때 이게 난이도가 가장 쉽기는 한데 또 시장에서 뭐라도 이슈거리 계속 좀 제공해주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삼성, 한종이 뭐 로봇 인수합병 잘 진행 중이다.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메타버스 등 이런 게 또 뒤에 갑자기 뉴스 뭐 내용은 보면은 똑같을 수 있는데 제목을 좀 다르게 하면서 장중에 또 부각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 로봇이랑 뭐 인수합병 관련 주들 특히 인수합병 같은 경우도 올해 내내 중간중간 또 시장에서 잊혀진다 싶으면은 뭔가 키워드 한번 탁 부각되면서 또 튈 수 있고 스펙주들은 이번에
일단 좀 힘을 주고 5일선 살짝 깨진 그런 자리긴 한데 일단은 좀 눈을 계속 두긴 해야겠죠. 스펙 주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 섹터야 보던 애들. 일단 오늘 레인보우가 아침에 개파락 살짝 했다가 그대로 좀 땡겨 올리고서 쭉 밀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자리만 보면은 분명히 좀 리스크 높아요. 그래도 좀 혹시라도 이 5일선 깨진 자리에서 5만원 라운드 피겨 조금 지금 시간이 좀 밀렸죠. 5만원 또 다시 꾸역꾸역 튀어 올라오는지. 그리고 얘는 이제 수급 들어왔던 게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오늘 매도가 나오긴 했어요. 기간 매도세도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좀 주체로 끌어올렸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또 수급 들어오나? 물론 이제 세력주이긴 합니다.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볼 것 같고 아니면은 좀 과하게 밀리면은 뭐 4만원 라운드 피겨라던가 뭐 이런 영역들 45,000원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요 구간에서도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종목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주도주였죠. 그래서 요거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가지고 휴림 로봇, 우림 PTS, 유일 로보틱스 뭐 등등. 휴림은 지금 시간에서 또 이렇게 조금 살짝 움직이는데 일단 121선 돌파시켜 놓고 거기서 뭐 살짝 깨지면서 얘가 또 부각이 되는데 일단은 로봇 섹터 이런 이슈들 뭐 갑자기 또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휴마시스는 다음 달 28일 임시주총 3월 정기주총 3,500억 현금 쌓은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휴마시스가 좀 하락 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버티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권 분쟁 계속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들이랑 좀 상황이 달라요. 얘는 대주주 지분 같은 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대주주 특수관계인 7.5% 그래서 추가 매입 안 하면은 소액주주 조금만 참여를 하면 사실 7%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애초에 소액주주 측에서도 경영권 참전하겠다 대놓고 이제 공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뭔가 좀 계약 이슈 나오는지 요거 생체 인증은 저는 넘어가고 정치 테마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서 지금 여당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결국 나경원이 당대표 출마 하냐 마냐. 지금 이제 그 대통령 그 출산 그쪽에서 사의 표명을 했죠. 사의 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의 표명을 한 게 출마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가능성은 당연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말만 안 했지. 그래서 3월 8일 개최가 있고 그거 앞두고 이제 여당 측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뭐 유승민, 그 다음에 지금 김기현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종목들이 부각되는 건 나경원 관련주, CJ 시프트부터 해가지고 이런 수산물 그리고 수산물은 이런 거 좀 또 조정 나오고 하면은 1분기나 2분기쯤에 그거 있을 거예요. 그 뭐야 일본 방사능 그 방류 그것도 올해 상반기 중에 빠르면 뭐 3월 4월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그 일본 입장에 따라서 뭐 좀 바꿀 수 있겠죠. 일정에 따라 이제 그런 것도 엮일 수 있다라는 거 수산물은. 자 그다음에 뭐 한동훈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야당은 계속 반사이익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 오늘 하나솔루션이 좀 격한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뒤에 지수 힘이 좀 빠져서 그런지 밀리면서 끝나긴 했어요. 그래도 그린 뉴딜 혹시나 조금 더 가는지 대신에 이제 그린 뉴딜은 베이스는 좀 세력주 느낌 세력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수급주가 좀 많죠. 그래서 그린 뉴딜이 어디 갔냐. 자 뭐 이런 하나솔루션부터 해가지고 현대엔솔 뭐 OCI 하나솔루션 우 SDN 뭐 신성 ENG 뭐 등등이 있는데 이쪽은 일단 조금은 뭐 이슈 더 붙이나 그리고 대명에너지는 이번에 가상 발전소 그 키워드 붙이고서 움직이긴 했는데 121선 또 다시 돌파하나 눈은 좀 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런 그린 뉴딜 섹터들 CS 윈드는 뭐 이제 양매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랑 현대엔솔 태양광 쪽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좀 든든한 형님 역할을 하긴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드론은 뒤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드론 이야기 드론 뭐 방산 이런 느낌으로 했다 드론도 한번 엮기는 했는데 걔네가 드론을 구매할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걔네가 구매 여부가 아니라 뉴스 기자분이
그럴싸하게 해서 뉴스를 붙여주냐 마냐죠. 주식시장이 사실상 걔네가 드론 구입 안 해도 상관없어요. 뉴스 써주시는 기자분이 이제 제목에 대해서 좋게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드론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 나눴다, 혹은 좀 구매 의사를 표현했다, 이런 뉴스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그거 아니더라도 이 뒤에 뭐 부대 창설, 지금 사령부에 대해서 창설 명령이 내려갔죠. 그리고 군대는 그런 상명하복이 엄청 철저하기 때문에 부대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뭔가 좀 진행되는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드론 관련 주들은 뭐 코콤부터 해가지고 어디 갔어? 제이시언, 뭐 한커미드, 퍼스텍 뭐 등등이 있는데, 일단 뭐 한커미드는 121선 이런 주변에서 조금 버텨주나, 그런 거를 한번 좀 체크는 해볼 것 같아요. 분봉에서 여기서 계속 해먹기는 했고, 분봉상 지지저항만 보면은 뭐 4,500원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장기평이랑 그 주변에서 버텨주는지.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얘가 지금 단기갈 시세 주면 단기갈 들어가니까 그거 피하면서 계속 눈치를 좀 보고 있는데, 그냥 할 거면은 시세 주고 단기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혹시 이런 구간에서 계속 한번 지지해주고 또 버티면서 움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코콤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였어요. 주도주였는데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뻔히 보이는 이런 저항 지지 구간에서 오늘 좀 횡보를 해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도 뭐 특별하게 뉴스는 없지만 그냥 대금 동반해서 하루 이틀 조정하다가 좀 시세 주나, 이 정도 케이스들을 묶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드론, 애플페이 넘어가고 아프리카 넘어가고, 요거는 일단 지분 투자는 결국 완료가 됐고, 이 뒤에 볼 이슈는 카카오엔터 혹시라도 상장 이렇게 나오는지, 혹은 이제 SM 인수합병에 대해서 뭔가 또 긍정적인 키워드가 나오나, 그거 정도를 좀 볼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넘어가고 회담, 휴전, 이것도 이 관련주들은 결국 네옴시티랑도 많이 엮여 있어서 재건 관련주, 뭐 데모, 유신, 오늘 한미글로벌이랑 유신, 너무 사랑스러운 종목들이고, 그래가지고 계속 좀 이쪽은 올해 내내 밀리면 좋게 보지 않을까. 대신에 인디에프, KH건설 얘네들은 좀 재무는 신경 써야 돼요. 특히 3월 상피 시즌 오기 전에 그때는 꼭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아직은 텀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인디에프는 뭐 쌍용건설이 뭐 진짜 쌍용건설이 안 엮이는 이슈가 없어가지고 재건부터 해가지고 뭐 네옴시티, 아랍에미리트 뭐 등등 다 엮이죠 지금. 그래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뭔가 이슈 있는 거 다 엮여서 워낙 움직임이 좋기는 한데, 재무 같은 거는 그래도 뒤에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그거 빼고서는 챗봇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GPT-4 출시, 아니면은 챗 GPT 수준 솔트룩스에서 루시아 출시하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사가 오픈AI 회사에 12조 원 투자 협의 중이다. 근데 이 뒤에 혹시라도 투자하겠다 혹은 투자 완료 이런 뉴스 붙으면은 그날은 좀 반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챗봇도 이런 키워드들이 좀 있고, 자, 뭐 챗봇 이슈는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저는 챗봇 쪽은 좀 조정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네가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자리가. 그리고 솔트룩스는 혹시라도 이런 구간 또 돌파하면서 움직이는지. 지금 5일선이랑 21선을 시원하게 깨진 않거든요. 깨더라도 돌리고, 21선 주변 오면 돌리고, 5일선 돌리고, 오늘도 좀 밑꼬리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솔트룩스도 더 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좀 눈은 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정고점, 얘가 이번에 뉴스를 붙여가지고 솔트룩스 붙였으면 정말 깔끔하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코난이 이슈를 좀 뺏어갔죠. 그래놓고 이제 좀 소외되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뭐 지지 저항 움직여 주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챗봇, 그리고 네옴시티, 여기는 아랍에미리트 방문부터 해서 오늘 인스파이어 이제 요거 뉴스는 나왔죠. 한국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14일부터 17일 이제 주말 껴가지고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가는 거 기대감으로도 뭐 움직이기도 했었지만, 가서 뉴스를 좀 잘 봐야 돼요. 가가지고 이제 수주, 계약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애초에 좀 세일즈 외교, 대놓고서 세일즈 외교다 하면서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서 액션 자체는 모든 해외 수출 수주에 대해서 엄청 적극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매매하기 좋은 그런 케이스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뉴스 같은 거 좀 잘 붙나,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라카 원전이 있고 두바이 포럼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조금 아쉬운 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뭔가 네옴시티처럼 좀 커다랗게 임팩트 있는 그 키워드가 지금 안 붙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건설 쪽이 좀 엮일 수 있는 거라, 바라카 원전을 통해 가지고 뭐 원전 좀 더 추가 건설이라던가 이런 수주 이야기 나오나, 그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랑 방산 쪽도 저는 수급주라 가지고 잘 안 하긴 하는데 움직임 계속 괜찮죠. 수급이 오늘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구간 또 넘어가고 8만원 넘으려고 하는 모습인데 수급이 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산 섹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 중동 것들은 이거 지나면은 네옴시티가 뭐 1월에서 2월, 뭐 12월에서 2월 수주원대 수주 성과 있을 거다. 이거 2월까지 안 나오더라도 상반기 중에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 첫 삽을 푸긴 텄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수주 발주 이런 거에 대해서 뒤에 뉴스는 상반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지나면은 또 4월 달에 인니 신수도 등등 해가지고 중동 지역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노다지입니다. 그다음에 뭐 디리아 새 기가 프로젝트 이번에 키워드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방산이 워낙 글로벌하게 잘 나가고 대통령실의 K방산 컨트롤 타워 신설 역대급 수출에 대해서 좀 직접 챙기겠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토대로 갖다가 그냥 최근에 움직였던 그 아랍에미리트 관련 주들, 뭐 중동 지역, 한미글로벌, 히림, 유신, 인디에프, 뭐 엘크론, 한테 등등 해가지고 좀 계속 묶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JST나도 움직이긴 하는데 저는 너무 잡주는 잘 안 보려고 해가지고 얘는 시총 600억, 얘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좀 관리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풀렸나 보네요. 그래서 이게 그거죠.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로 기억하는데 뭐 대북주에도 좀 엮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6년, 17년 그때 대북 테마 움직였을 때도 일단은 최근에 움직였던 그런 아랍에미리트 요 관련 주들 위주로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은 지금 우간다 그런 것도 엮여 있다 보니까 한신기계가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G2파워는 한번 좀 뿅 하고 이렇게 시세를 주긴 했는데 한신기계도 이런 구간에서 또 저점 스멀스멀 올라가면서 뭔가 키워드를 좀 기다리는 움직임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저항 구간 트라이를 하고 밀렸지만 계속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구간 뭐 좀 돌파하면 이 위에 장기평 넘어가면서 좀 슈팅 하나 주나. 대신에 이제 슈팅 주는데 필요한 거는 뭔가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키워드 하나 붙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에너토크도 추세 자체는 이런 곳에서 쌍바닥 지키고 좀 천천히 올리면서 이제 10,000원 위에서 아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런 원전은 또 워낙 올해도 그렇고 엮일 게 많다 보니까 뭐 사우디, 체코, 폴란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네덜란드, 뭐 우간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액션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원전도 올해 내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린 뉴딜 풍력에 대해서 같이 엮이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한번 볼까요? 얘네 좀 안 밀리던데 MP는 저는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5,000원 밑으로 갔다가 그냥 좀 라운드 피겨 밑으로 갔다 좀 내려오면은 얘네는 한번 좀 또 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애들은 계속 저는 올해는 눈을 좀 찐득하게 들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 저도 이런 곳에서 뭐 이제 손절을 치긴 했었는데 올해는 좀 얘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간의 차이지만 결국 애플이 메타버스 헤드셋을 공개, 기능 발표, 뭐 정식 출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래놓고 내년까지 딜레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애플카랑은 많이 달라요. 애플카랑은 메타버스 헤드셋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이슈 자체가 조금은 분명히 이 본질적으로 움직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랑 뭐 계약 이런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삼성, 구글, 메타버스 아이템에 대해서 이번 연도 뭐 CES도 그렇고 대기업에서 저는 근데 이제 메타버스 이 헤드셋이라는 게
대기업이 뭐 당연히 자신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먹거리 시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궁금해요. 뭐 물론 이제 애플은 출시를 하면 항상 트렌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메타버스 헤드셋이 각 집에 좀 필수 아이템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뭐 옛날에 이제 게임기 같은 거 생각하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걔네랑은 조금 가격대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집에서, 가정집에서 좀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왜냐하면 뭐 150, 200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뭐 200에서 뭐 300 이러죠, 가격대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필수템이 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대기업 측에서도 뭔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흐름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문화 컨텐츠 측면에서는 이 메타버스 뭔가 그런 부분이 엄청 좀 자극적인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출시 아이템에 대해서도 보고, 이거 외에는 오늘 좀 움직였던 그 리튬 매장. 근데 리튬은 솔직히 좀 내용을 봤을 때는 살짝 그냥 그래요. 뭔가 광산, 리튬 발견된 곳이 6군데가 있다, 뭐 이런 거긴 한데, 이제 이거는 뭐 좀 포장하기 따라 다르겠죠. 그래도 국내 리튬 매장 6곳, 그래서 해인부터 해가지고 대장주들이 움직였는데, 뭐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매매를 할 거면 당연히 대금도 오늘 좀 가장 많이 붙었던 해인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단타 관심 종목으로는. 자, 그래서 이런 거 외에는 다 개별주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금 뭐 이렇게 막 밀려놓고, 뭐 좀 시간에 뭐 50억 유증 이런 거긴 한데 너무 잡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덴트는 오늘 좀 찌라시성, 빗썸, 뭐 메가 그런 그런 이야기가 있고, 다울인베스트는 그 우리금융에서 뭐 인수, 합병, 그 키워드 계속 좀 부각이 되고는 있는데, 내일 좀 뭔가 확연하게 이 테마는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CPI랑 뭐 미국 증시 움직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저는 보면은 오늘이랑 또 똑같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랍에미리트, 뭐 중동 그런 쪽이랑 원전,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은 좀 수급이 좋아야 될 것 같고, 로봇 섹터는 여기서 조정이 좀 나올지, 아니면은 아직이야, 나 시장에서 나 돈 더 끌어가야 돼 하면서 그냥 5일선 깼다가 다시 5만원 치고 올라가면서 또 뭐 해 먹을지, 그 다음에 뭐 드론, UAM, 챗봇 이런 식으로 보던 애들 위주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엄청 뚜렷한 이슈거리는 없었고, 좀 개별 테마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이거 외에 뭐 이제 리튬 광산인데, 그냥 좀 설렁설렁 내일은 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다음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거나.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